일단 교육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전에는 2009 교육 개정안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2015 교육 개정안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필두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자유 학년제가 중1 올라가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5, 6학년인데 내년에 내후년에 중학교 입학을 하면 그때는 거의 1학년 내내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지필고사가 없고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자유학기제에서 이제 그게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년제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이 없나 보다라고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가 없다 뿐이지 학교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을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행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대놓고 3, 4일 동안 국영수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국영수와 기타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발표, 그런 것들이 평가, 이렇게 돼서 성적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기재가 돼서 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딩 교육의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올해부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에 거쳐서 연애 34시간을 이렇게 수업에 아예 고정 시간표로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코딩 학원을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시나요? 주변에 보내신 분 보셨나요? 방과후에서 하고 계시는군요. 예.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에 토요일 날 그 수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 하는 방법도 배웠고 코딩 수업하는 것도 좀 배웠는데 지금 인근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 사립초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초 부근에는 이미 코딩 학원들이 한 2-3개씩 이미 다 이렇게 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지대 앞에서도 있고 또 북가자 초등학교 그 근처에도 한 3-4군데 정도가 지금 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치동에도 지금 보니까 한 30여 개 이 정도의 코딩 학원이 아예 맵을 그리면서 이제 학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도 문과 출신이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코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대답이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좀 자신 없고 뭐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인 것 같아 이제 이러고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는 컴퓨터 학원이 막 되게 유행이었었고 그보다 전에는 주산학원 같은 게 너도나도 다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분위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딩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당연히 문과이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영문과를 갈 수도 있고 심리학과를 갈 수 있어도 누구라도 예외 없이 코딩 수업은 의무화돼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과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문과라도 코딩은 의무화해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컴퓨터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설계 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잠시 후에 또 조금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좀 아무래도 이런 간담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적으로는 저희 남편이 이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실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학년 때는 안 보지만 2, 3학년 때는 볼 거 아니에요. 중학교 올라가서. 근데 그때 객관식 문제들이 많이 폐지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건 거의 다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거의 폐지 분위기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떤지 대충 얘기 들으셨죠? 한나란시에 옛날에는 이제 외고 지원했다 떨어지면 아예 떨어졌네. 여기 예일여고나 뭐 어딜 가야겠다. 이렇게 쓰면 됐는데 지금은 같은 날짜에 이걸 원서를 딱 쓰다 보니까 떨어지면 완전 엄한 데 가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진짜 외고를 가는 게 맞아? 자사고 갈 거 맞아? 이거를 정말 갈 놈들만 가는 그리고 웬만하면 모험을 안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지원을 금지한 이유는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하고 굉장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를 배제하겠다, 폐지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지금 현재 이제 문이과가 올해부터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문과이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부터는 왜 우리 고2 때 문과이과 정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지금 고2 올라가는데 걔도 문과이과 정해요. 근데 이제 얘 바로 밑에 그러니까 고1 올라오는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부터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되게 복잡하죠. 뭐가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문과 이과를 픽스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2학년이 되면은 각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선택 과목들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맞는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약간 대학에서 이렇게 수강 신청하듯이 당연히 열려있는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 과목들이 이제 고2 때부터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시의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수능이라든가 그 이전에는 학력고사라든가 뭐 내신만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어떤 기록 이런 내용들로 아이들을 대학에서는 지금 선발을 하고 있죠. 그런 전형을 우리가 통칭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혹시 첫째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가요? 몇 학년인가요? 아, 중3 올라가시나요? 우리 어머님은 고1이요? 어머님은 중1 올라가서. 아, 그러시군요. 좀 편해졌네요, 갑자기.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초등부 어머님들이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이해 안 갈 얘기들, 들었지만 좀 까먹을 단어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로가요. 지금 오늘 그 밴드에서도 기재가 됐는데, 진로가 이제 기재사항이 좀 바뀌었어요. 생활기록 기재사항이. 원래 학생이 자기가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진로사항을 써요. 그리고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사항을 쓰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부모님 칸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체자가 진로를 정하는 게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칸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정을 진행을 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수업 시간에 보통 듣잖아요. 듣고 애들이 말할 기회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거의 없고 학부모님들 학교 다녔을 때랑 사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 참가 수업 한번 들어가 보셨었나요? 초등학교 때 왜 학부모님 초대해서 이렇게 참여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공개 수업 같은 거 하다 보면 엄청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막 모둠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표를 시키는데 또 중학교 그 참여 수업 가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긴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고등학교는 더 말할 나이도 없이 그냥 일제식 수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듣는 수업이 아니라 본인이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단순한 어떤 시험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겠다는 것. 우리 옛날에는 문과, 이과 아주 전문적인 과정, 얘가 진짜 문과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 있는 아이냐, 아니면 이공계통이 좀 심하죠. 어렸을 적부터 그 아이가 이공계 쪽에 좀 자질이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적인 과정을 거쳤느냐, 뭐 이런 거라면 지금 그게 아니라 융합이라는 겁니다. 코딩 수업도 문이과가 다 진행이 되고 또 고1 과정은 문이과가 고1, 2 과정은 다 통합이 됐다라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기보다는 융합적 사고를 갖춘 거기에서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전문가 과정을 거쳐라. 이게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야, 이 과목이 이렇게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사랑, 한국 사랑, 사회문화랑 깔려있으니까 이거 들어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가고자 하는 게 경영학과니까 경제 수학을 들어야겠다. 근데 나한테 필요 없는 과목은 이 물리2를 내가 왜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학교에서 가만히 정해져 있는 그 딱 짜여진 시간표를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에 연결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저렇게 그 워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구술적으로 풀어봤는데요. 풀어봐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자료를 저희가 계속 보면서 또 만들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저걸 애가 어떻게 해? 저걸 애가 어떻게 해요? 저걸 애가 어떻게 자기가 진로를 정하고 뭐 수업이야 이제 표현을 하는 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유도를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근데 또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가 저런 걸 또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좀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좀 이런 게 약간 어려워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데 그 과정이라는 거는 내가 매번 가서 그 아이랑 했냐 안 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과정들을 쫓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그 남학생들 어머님들 많이 있으신데 수호도 남학생이죠. 다 남학생이시네요. 그렇죠? 입시가 남자애들한테 좀 불리해요 지금. 이렇게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표현력이 남자아이들의 표현의 능력과 여자아이들이 표현의 어떤 그 기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에서는 남녀를 따로 뽑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남학생들한테 특별한 케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고등부에서도 남학생들 특별 케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 스터디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초등부에서 이제 중등부에 가는 준비 과정들을 이제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좀 보고 진행을 하고요. 자유학년제 이제 내년 1학년 올라가면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첫째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미 자유학년제 다 지났잖아요. 자유학기제.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유학기제 때 뭐 했는지 대충 얘기 들으셨죠? 애들한테 무슨 뭐 했다고 하던가요? 학교에서 주로 어떤 체험을 했다고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 뭐 했냐 했더니 저희 애는 그러니까 바리스타 체험을 했다고 했어요. 네가 바리스타를 왜 해? 바리스타는 다 하나 봐. 모든 학교가 바리스타 체험을 그렇게 많고 제빵 제과를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좀 준비 과정이 미비하다. 이 자유학기제 교사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시도교육청마다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지도자 양성 과정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이게 완전히 좀 이렇게 안착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정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행도 했고 또 확정 운행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유학년제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자유학년제가 쫙 돼버리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애들은 아유 뭐 바리스타가 웬 말이야 어이없네 무슨 바리스타는 야 나중에 퇴직해갖고 55세 돼갖고 운영이 되면은 하는 거지 니네 젊은 애들이 무슨 바리스타를 중1애가 체험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우습게 알았는데 문제는 이미 교육의 일련의 과정이 저렇게 짜여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저걸 통해서 애가 진로를 정했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딱 규정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1이 되면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리고 고2가 돼서 자기가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요. 근데 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스타는 얘하고 상관이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고 중3 때 이제 고입이 코앞이라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시키긴 했는데 미흡한 상태인데 고1 올라갔더니 또 문이과 통합이라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에 어리버리 하다 보니 고2 때 딱 가니까 뭘 선택하려는 거야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약간 갈 길이 좀 애매한 상태인데요. 이미 교과 과정에 이런 일련의 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너 중1 때 자유학기제 했지? 예. 했으면 정했겠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2 때 선택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우리 주인공들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1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바뀌고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에 있는 우리 둘째들 그리고 첫째 자녀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자유학년제의 어떤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지 그 취지가 뭔지에 대한 본질 게임을 우리는 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토론이에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없어지면서 토론을 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거고요. 토론 학습 및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이 폐지가 되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학년 고입 내신 성적이 미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고입을 치를 때 얘가 자사고를 갈 수도 있고 특목고를 갈 수도 있고 전국고 자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고1 때의 성적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성적이 또 점수로 기재가 돼 있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기재가 돼 있는 학교도 있겠죠. 자유학년제를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기재를 안 하겠다. 특목고를 갈 때에. 그리고 학생부의 성장 발달 정도를 기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특 쓰고 뭐 발달 상황 이런 거 다 기재를 한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중심 내용은요. 일단 수행평가.
수행평가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론. 토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현 쌤 좀 히터 좀 꺼줘. 그 논술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학원이 꼭 답은 아니잖아요. 학원이라는 곳을 제가 운영을 한 게 지금 12년 정도가 됐는데, 학원이 제일 손쉬운 것 같아요. 뭔가 솔루션상. 그래서 애가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그냥 딱 학원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애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있나? 부모님하고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매번 그걸 토론의 주제를 바꿔가면서 깊이 있는 근거를 대면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토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평가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논술입니다. 정말로.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해요, 그거를. 국영수 내신 따고 생기부 만들기 바빠 죽겠는데 못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혹은 고1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거는 사실 눈에 띄는 무슨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할 수 있게끔, 토론이 몸에 녹아들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나 세팅을 좀 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토론을 하거나 역할극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저기 어딘가에는 속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찬성팀에 들어있든 중재자팀에 들어있든 반대팀에 들어있든 역할극에서 어떤 팀에 들어있든, 그리고 뭐 참여 수업을 하든 뭔가는 하고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저 자유학년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의견을 그냥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싫은 것 같아가 아니잖아요. 좋으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근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근거는 어디서 찾나요? 자료를 찾아야겠죠.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전문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독서, 관련된 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남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모든 내용이 토론으로 연루가 되어져 있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게 바로 생기부의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에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국어 시간에 토론을 시켰더니 얘가 어떤 찬반양론의 주제가 있는 주제를 놓고 얘가 반대편에서 어떤 근거를 펼쳐서 남들을 설득시켰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주제도 있고 어떤 팀에 섰고 근거를 뭘로 들었고,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싹 이제 되는 것이죠. 글로, 텍스트로.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아까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독서가 들어가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는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독서 활동도 당연히 이제 그 생기부의 독서 활동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목별로 그 책들이 이제 그대로 기재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보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손쉽고. 점수를 싹 이렇게 해서 1등부터 꼴등까지 기재를 싹 하고 4% 1등급 주고 11% 2등급 딱 주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좀 클리어할 것 같아요. 뭐 반박도 없고 누가 이렇게 부당하다고 얘기도 안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식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쟤를 예뻐했나 봐. 뭐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뭐 학교에서 굉장히 그 선물도 받고 뭐 이러던 시절에서는 저 엄마가 뭐가 있나 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부담감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가는 게 아니라 왜 할까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로 흥미를 찾고 관심사를 만들어서 중학교 때 꼭꼭꼭 진로를 찾아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니까 잘 받아야 돼, 다른 집 애보다 우리 애가 잘해야 돼, 물론 그렇게 시작하고 좀 마음이 바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 취지 자체는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참여하고 흥미를 갖고 찾아보는 그 과정들을, 즐겁지만은 않겠죠. 힘들죠. 그 과정이 뭐가 재밌겠어요. 힘든데 과정을 겪으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받아 적지만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관련 동영상도 찾아보고 지식이 채널도 한번 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에 없는 책은 또 다른 책도 찾아보는 그 귀찮은 과정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는 하고 어느 학교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중1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수행평가 너무 중요하고 수행평가의 핵심은 토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찾는 책, 그리고 기재를 하는 게 생활기록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행평가,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수행평가 결과를 갖다가 뭘 어떻게 기재하겠어요? 뭐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참여했는지. 교사는 관찰자가 돼서 저 아이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재를 합니다. 참여자는, 주인공은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과제물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고등학교에서는 과제물을 평가해버리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학사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과정을 다 평가할 수 없으니 보고서로 대체를 하는 수행평가도 꽤 많이 있어요. 대성고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좋은 학교라고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 또는 이제 지필고사가 폐지가 되는 이 마당에서는 결과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을 보는 거죠.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하는가, 적극적인가, 또 참신한 어떤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 의견 도출 과정, 협업의 과정 하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모둠 활동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아예 앉아있는 자리도 그냥 모둠대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는데 엄마 우리 모둠에 걔가 너무 이상해. 맨날 장난만 치고 선생님 말씀 듣지도 않고 걔 때문에 우리 모둠 점수 깎였어. 저희 딸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불이익을 보기도 하는데 사실 교사나 아니면은 평가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보가 아니죠. 누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나 그 과정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정상이죠. 모둠이 6, 7명인데 2명 정도는 좀 약간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가 사실 그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협업의 과정들을 다 모든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그 내용들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워딩은 저희가 만들어서 쓴 것이 아니고요. 교육개정안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과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것을 학교 교육을 위해 길러야 할 책임 역량으로 보고 있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어떤 인재상을 이 공교육에서 요구를 하고 지향하고자 하는지 조금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수행평가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국어만 토론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도 토론하고요. 국어도 토론하고요. 영어도 토론하고 사회나 과학도 다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평가의 과정 기록을 반드시 한번 남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한 내용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과정에서 스스로 배운 점을 써야만 하겠죠. 그리고 주제 선정, 자료 조사, 자료 취사 선택, 이거 모두 다 학생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의 주제 중에는 지정 주제도 있지만은 자유 토론 주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또 모둠이 어떤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들도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 발표 연습, 발표. 이제 학생의 기록은 필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반에 적게는 9명, 28명, 25명, 그리고 많게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반에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예를 들어 우리 반만 그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3, 4반 정도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 그 학사 개편에 맞춰서 일정을 실라부스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당연히 똑같이 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원이가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몰랐던 걸 뭘 알게 됐으며 흥미와 호기심과 지적인 그 자극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어떻게 선생님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수행평가라는 게 쫙 내려갔지만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몰랐던 걸 알게 됐다라는 거를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거짓말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레알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느꼈을 것 내용의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이죠. 한번 쓱 쓰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학생의 기록은 굉장히 필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써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럴 때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네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읽은 책을 선생님한테 써서 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으세요. 학교마다. 당연히 읽은 책을 써서 드리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진짜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뭐 요약 정리를 해서 같이 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같이 내라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써서 내라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교과 세특 이 과목에 함수를 배우고 지수로그를 배우면서 뭐 미적분을 배우면서 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고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 디테일이 다 모르시니까 예를 들어 한 학기마다 혹은 1년에 그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얘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 시즌이 되면은 선생님한테 예쁘게 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런 그 목차에서 함수를 배울 때 또 미적분을 원을 배울 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요. 그래서 아예 써서 갖고 오라는 학교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고등부에서 지금 수업하고 이제 이런 생기부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낯설어 해요. 특히 남자애들은 너무 낯설어요. 그걸 제가 싸가지 없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이러기도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너무 월권이야? 내가 쓰는 건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지금의 어떤 상황하고 자유학년제를 겪고 지필고사가 사라지고 수행평가가 확대가 되는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학생이 자기가 뭘 느꼈는지 들여야 선생님도 참고를 해서 쓰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5, 6학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뭐 일지도 좋고요. 그리고 뭐 비교과 노트도 좋고요. 독서력도 좋고요. 어떤 패턴이든 약간 아이들이 그게 좀 습관화된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밴드에도 제가 이제 댓글을 좀 올렸는데 사실 큰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중2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죠. 중2 때는 진짜 공부를 거의 뭐 싸우느라고 어저께 기억이 안 나서 첫째 딸하고 야 너가 사춘기 때 어떻게 했었지? 서로 때리려고 그랬지 엄마랑 나랑. 네가 나를? 기억이 안 나지 왜? 되게 지나고 나니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불현듯 스치네요. 이렇게 되게 막 너무 긴장감이 팽배했고 공부하는 거리가 뭐 다른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같아요. 입시가 이제는 그 엄마가 서포트 안 해주는 애들이 입시에서 승리하기가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 옛날에는 아빠가 좀 공부 잘하시고 엄마가 좋은 대학 나오시고 뭐 이러시면 애들이 그 머리를 따라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이 다 입시를 많이 아셔야만 하고요. 과정에 대해서. 그래야 애랑 공감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그 저력을 딱 보여줄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할 수 있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가서 성적이 안 되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 성적이 돼야지 그것도 이제 뭐 저력을 펼친다든가 전략 전술을 부린달까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이렇게 물고 내려오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고1 올라가면 이미 게임은 한 70% 정도는 끝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저희 남편이랑 되게 기분이 되게 많이 차분해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안 되면은 우리 입학식 날인데 고등학교 입학해서 아직 시험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여자애니까 지방은 안 돼. 전문대를 생각을 하자 우리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눴었어요. 진짜. 제가 핵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근데 얘가 안 변하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공부 안 한다 치고 중1 때까지 좀 습관 들이고 중2 때 그 페이스를 좀 유지하면서 중3 때 딱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국영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교과 관리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회 1학기인데요. 수업 후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한 부분으로 관심을 확장하여 신문, 다큐멘터리, 강연 등을 통해 폭넓고 깊은 지식을 찾아 심화학습을 하는 학생임. 너무 좋죠. 이렇게 딱 파란 색깔로 쓴 이유는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무슨 다큐를 받고 무슨 책을 찾았는지 또 무슨 강연들을 들었는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필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나 과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학도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심화학습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교과뿐 아니라 수학 입문으로 수를 읽다,
어느 수학자의 변명 등과 같은 다양한 수학 관련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는 학생임. 당연히 그 책을 읽었다고 애가 내지 않았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적절한 시기에 딱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 일련의 패턴들이 좀 몸에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이주학원 우리 초등부 5, 6학년, 그러니까 저희 3, 4학년을 웬만하면 안 받아요. 그 레벨 테스트 기준에 맞춰서 3, 4학년인 아이들을 올해부터는 좀 지양하자. 5, 6학년 정말 이렇게 좀 준비되고 공부 좀 하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위주로 좀 초등부가 꾸려져 나갈 텐데요. 초등부의 목표는 뭘까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생각이에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단어 막 시험 보고 막 테스트 막 문자 보내드리고 이러니까 엄청 빡세게 그냥 주입식으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초등부 같은 경우 애들이 벌써부터 그런 게 필요한가, 놀듯이 이렇게 체화되는 영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교육과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늘 같이 공유하는 제도이고 이 정보이다 보니까 이것과 별개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 생각에 깊이 있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생각 깊이 하는데 막 단어 모르는데 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당연히 탄탄한 기본기를 만드는 초등부, 또 생각의 힘을 만들어주는 초등부, 또 생각을 정리하고 그 생각을 확장해가는 그런 활동을 하는 초등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등부, 과정에서 흥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초등부가 저희 이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되게 말이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뭔가 핵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업들이 지금 현재 이제 북클럽이라든가 테드 수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테드나 북클럽 수업은 사실 그 일반적인 수업보다 좀 강사가 이렇게 준비할 내용이 좀 많아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흥미를 끌어내기에는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수고라든가 머터리얼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생각과 어떤 깊이를 잇는 확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머터리얼들이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교육개정안 오타 이걸 수정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일단은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학원 초등부 수업 같이 보겠습니다. 영역별 학습.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학습을 하는 거죠. 단어, 문법, 듣기, 독해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북클럽이나 테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독해나 듣기에서 이제 확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기본기가 탄탄하게 진행이 되는 건 저희가 원래 전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마 생각하셔서 이주학원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주니어 타임즈나 북클럽을 통해서 읽고 생각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듯이 북클럽 같은 거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역할극해서 이렇게 나와서 표현하게 하고 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역할 연극, 스피킹 컨테스트까지 해서 표현 과정을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스피킹 컨테스트 참여한 학생이 누구죠? 다은이 학생 여기 안 오셨네요. 예, 그때 우리 그 학부모님들 안내를 다 받으셨죠. 스피킹 컨테스트가 초등부에 초중등부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게 뭐 이렇게 재롱잔치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학원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준비 과정도 좀 빡세고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을 또 따로 빼서 그런 연습 과정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애들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과정이 힘드니까 외워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몇 번의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왜 하냐면 예산도 많이 들어요. 거의 한 1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문상권 다 주고 뭐 행사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런 과정이죠. 이거를 해본 애랑 안 해보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그 큰아이는 약간 딸이지만 아들 같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수도 좀 적고 표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여자 아이가 아닌데, 얘가 중학교 과정에서 특히 초등부에서 이렇게 북클럽을 해본 거랑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이 수행평가를 하는 거랑은 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좀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도 물론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이미 공교육에서는 저런 수행평가의 확장성이 이렇게 있으니 사실 우리 아이를 그런 노출 상태로 자꾸만 세팅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 아이를 봤을 때는 남들하고 뭐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못할 수 있죠. 쟤는 기가 막히다 거의 방송인 체질이네 뭐 이런 애들도 있지만은 그런 아주 그냥 약삭 빠른 여자애들하고 비하면 우리 집 아들내미가 어두운하고 말도 그냥 무슨 책 읽듯이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그걸 초 5, 6학년 때 했어요. 중1 때 한 번 더 해요. 중2 때 더 해요. 중3 때 더 해요. 이런 애들의 영상이 저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고 뭐 대학 간 애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그 디벨롭먼트가 된 과정들을 본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좀 기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내년에 또 있습니다.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컨테스트가 저희가 진행이 되면 아이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결과물까지가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초등부 리딩 게이트, 리딩 캠퍼스. 그 책 빌리는 그 커리큘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좀 저희가 오래됐어요. 그 초등부 개원이 된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5, 6군데 메이저 업체들과 미팅을 좀 나눴고 그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좀 적합하고 학원에서도 진행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리딩 게이트라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 전국에 있는 이제 리딩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도 뭐 영어 책 읽기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도서관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으신데 메이저는 한 3, 4개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컬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희가 선정한 이 리딩 게이트 업체는 그 영어 도서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현재 충암 초등학교에서도 이거를 필수화해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리딩 캠퍼스가 이제 없어지고 리딩 게이트가 대체가 될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말 3월까지는 이걸 시범 운행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할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3월 달부터는 완전히 필수적인 어떤 진행 체제로 바뀌어서 좀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책이 중요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하고 역할극을 뭐 진행할 수 있는 머터리얼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외에 이게 리딩 캠퍼스가 조금 간단하잖아요. 리딩 게이트는 조금 더 딥하고 디테일해요. 과정도 7단계, 8단계까지도 늘릴 수가 있고 단어 시험 보는 거 물론 워드 치는 거 지금 애들이 이제 카페 들어가서 그 영타 타이핑 치잖아요. 그걸 다 여기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바로 이 사이트에서 영타를 치는 그런 활용 빈도수가 있는 것이고 컴프레hen션 체크업, 이해도,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퀴즈를 푸는 거 퀴즈가 통과가 안 되면 패스가 안 돼요. 그럼 계속 그거 다시 그러니까 안 읽고 그냥 풀면 이게 패스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에서 과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생기지가 않고 좀 빡세요. 이게 다른 데보다 훨씬 좀 빡세더라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푸는 거, 예를 들어 단어들을 이렇게 주고서 배열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에세이를 쓰는 첨삭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마지막 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리딩 캠퍼스가 만약에 10점 만점에 뭐 이 완성도라든가 컨텐츠의 어떤 그 퀄리티 같은 게 한 3 정도라면 리딩 게이트는 한 7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이 리딩 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랩실을 이렇게 해놓고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3월부터는 필수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영 쌤하고 같이 이제 2월, 3월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부 아까 이제 영역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 능률복화, 주니어, 어휘편 이렇게 외우고 있죠. 좀 잘 수월하게 외우고 있나요? 어떠세요? 힘들어 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처음에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수호가. 우선 안 해오니까. 그쵸. 네. 외우는 거 싫어하고, 또 외우는 거 안 해봤으니까 외우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해본 사람이 많이 잘 외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듣기, 읽기, 그 다음에 쓰기는 이제 테드 리딩이라고 해서 남미영 강사가 이제 이 워크시트를 만들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서머라이즈하고 첨삭받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 자체 교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는 이제 북클럽 수업을 통해서 말하고 발표하는 아까 그 수행평가의 확장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수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어 논술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영어 논술이에요.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영어 논술을 하고 입장 정리를 하고 첨삭을 받고 서머라이즈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어 논술, 이것이 가장 컨텐츠가 강하게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과 현재로는 중1 이게 점점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등부에서 이제 주니어 타임즈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니어 타임즈에서 선별된 그 아리클을 선택을 해서요. 모든 다 그 기사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comprehension check-up 읽고 나서 이제 complete sentence below 아래에 있는 문장을 주관식으로 맞추고 퀴즈를 푸는 그런 간단한 체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서머라이즈를 한다거나 첨삭을 받는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 북클럽 통해서 이제 진행했던 내용들은 첨삭을 해서 그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기재가 같이 되는 거 아마 확인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초등부에서 논리 영작, 아까 말씀드린 논술, 초등부는 영어 논술이다, 중1도 영어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술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트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훈련을 하고 그 모듬집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ree friends, their creation, one year later, 3 years later, they left and had three friends, they told one another about their they decided to use that as a proof. They all wanted to know the proof. But in the end, the one. So he had to know the proof. Thank you for listening. 일단은 저는 오늘 초등학부모님들 이제 간담회를 남미영 선생님이 되게 오래전부터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간담회를 전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안 하고 약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요. 학교별로 진행한다거나 남녀를 따로 한다거나 학년도 이렇게 준비된 두세 분의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이제 결과물이나 성적표 상담을 같이 드린다거나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초등부랑 중1 간담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초대를 드렸는데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이주아 워건을 선택을 하셨을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이 저희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원이고 그런 연결고리들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감 이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여기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초등부 수업을 하고 이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면 아까 방금 앞에서 보셨던 영상의 주인공처럼 저 정도를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무리 없게 자유학년제를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다 외웠어요. 저런 내용들을.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런 과정들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북클럽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4권, 5권 이상의 어떤 책들을 정독을 해서 그 책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역할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수행평가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1년에 한 곡 정도의 팝송을 혹시 외우시려고 막 작정을 하시고 막 하시진 않죠.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한 곡 그래도 가오가 있지 팝송 하나는 외우고 살자 약간 이런다면 아마 연말에 이렇게 모임 가거나 노래방 갔을 때 좀 멋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가사가 다 이해를 하시고 가사말을 다 이해하신다면은 영어 실력이 꽤나 늘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1년에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 뭐 전체가 다 됐건 일부가 됐던 어찌됐건 6권 이상의 책들을 다 암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할극에 참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니어 타임즈에 대해서는 조금 확장이 되면 테드의 강연자가 돼서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묻지마로 애가 발음이 좋고 애가 되게 자신감 있게 당차게 하네? 이렇게 약간 목적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목적은 되게 명료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중학교 딱 올라오면 그게 수행 평가가 돼버려요. 생기부의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생규비 기재사항은 애가 예쁘게 말했다가 아니라 그 포인트의 어떤 목적의 텍스트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명료하게 되느냐, 근거에 대한 리소스를 밝혔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입시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어떤 수행평가의 과정들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냥 누가 보기에 발음이 되게 좋고 내지는 제가 뭐 되게 똑똑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어떤 항목들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유학년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수행평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을 맞이를 하겠죠. 그리고 선택 과목 고2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만 하고 이 정도 됐을 때 나만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잡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는 저때 가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과정 중에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일례로 자꾸 저희가 제 아이들 자꾸 팔아서 영상에서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지지난주인가?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큰애랑 국문과 가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정해줬어요. 국문과 가기로. 근데 그거는 웃기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국문과 가라가 아니라 뭐가 있었겠죠. 그동안 뭐 자율 동아리도 어떻게 하고 뭐 책도 어떤 책들을 읽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보기엔 국문과가 괜찮을 것 같아. 사과대보다는 어문 계열이 이런 과정에서 좋고 네 성적에서 이게 맞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를 좀 크게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그걸 좁혀가는 여러 가지 대화와 체험과 활동과 과정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아마 못 정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리고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내용을 딱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학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학부모님 이래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정말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기록부 100배 더 알차게 이 내용을 끝으로 해서 이제 저희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는데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좀 한 상태고요. 조금 편하게 제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같이 그냥 도란도란 얘기 나누시면서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업